어, 사진하고 실물하고 좀 달라서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끝나가고요. 힘드셨을 텐데 좀 약간 어깨도 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터 솔루션 금융 데이터 플랫폼 본부의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원래 기본 백그라운드 기술은 검색 엔진 쪽이었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을 하다 보니까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됐고, 자연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구글 쪽 관련된 그 이슈들이 많이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글의 저장 구조였던 하둡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해도를 넓히게 됐고, 하둡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다 보니까 빅데이터 사업을 가게 되고, 빅데이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게 되고,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데이터 플랫폼 전체로 오게 되고, 지금 현재는 LLM 이야기, 뭐 AI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발표 내용에 오늘 장표가 한 40장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20분 안에 끝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제 욕심만 챙겨서 40장을 다 발표를 하면 힘드실 거기 때문에 좀 일부를 스킵하면서 지나가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 거고요. 그럼 저는 AI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AI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 세션에서 많이 들으셨고,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트랙이 AI 트랙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AI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과거를 돌아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스가 처음 나왔을 때, OS가 처음 나왔을 때, 빅데이터가 처음 나왔을 때,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단어 정립도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어떤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될 때 기업들이나 또 사회에서 또 혹은 뭐 교수님들이 어떤 아젠다를 던지면서 출발을 하시는 거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입하는 것들은 좀 더 보수적이고 강고한 또 관리 도구들이 통합되어져 있는 이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기술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AI를 둘러싸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AI를 더 활용해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의 일상, 레이크하우스, MLOps 이렇게 썼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AI가 이렇게 약간 벌써 뽀록이 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오늘 발표의 내용들은 레이크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중에서도 어떤 조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MLOps, 모델옵스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마지막에 쓸 겁니다. 전반 10분 정도는 저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테라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후반 10분 정도는 저희가 그 테라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라보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한 달 전 이야기들이고요. 처음에 GPT 트랜스포머 모델 나오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버트 만들고, 오픈AI에서 GPT 1, 2, 3 나가고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뭐 잘 몰랐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2024년이 돼서 GPT-4 옴니 모델이 나왔고, 이틀 뒤에 또 구글은 제미나이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계속 생활 속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PwC에서 5월달에 만들었던 그 생성형 AI의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약간 발췌를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지금 뭐 다들 방대하게서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배포 관리하고 또 이런 언어 모델에 대한 어떤 옵스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된다라는 거고, 힘든 부분들은 사람이 없고 리스크나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있고 IT 인프라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AI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AI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활용을 해서 밸류라고 하면 곧 뭐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보통 실무자들 위에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데이터가 우리가 없어?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데 데이터 다 모아.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이 AI를 할 때 우리 GPU가 없어서 못해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뭐 제약들이 많이 생기죠. 뭐 그런 것들이 대충 도입되고 나면 또 규제 부서라든가 규제 기관에서 뭔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 뭐가 뭘 가명화를 해라, 뭘 또 뭐 이런 거 달라, 저런 거 달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와야 사실은 뭐 이렇게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조직에서의 어떤 이 AI 관련된 혹은 머신러닝 관련된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 데이터 원천에서부터 여러 처리 엔진을 거쳐서 여러 분석 도구와 여러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물론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은 조직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통합해가는 조직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는 각각 조직마다 꼭 조직적인 내부의 어떤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조직 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각각 다른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AI 시스템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뭐 그냥 일반 데이터만 모여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AI도 관련해서 데이터 준비부터 학습, 운영까지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내 외부에 있는 규제 규정이나 윤리 준수라든가 또 투명성이라든가 AI 활용이라든가 뭐 법령 규제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AI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사실은 AI를 도입할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뭔가 새로운 걸 도입했다가 신문 기사는 났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이러면 없어졌어. 몰라? 이런 거 되게 많죠. 버트라는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인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레이크하우스는 테라데이터의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레이크하우스의 어떤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럼 테라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하우스는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나 레이크하우스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DW로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데이터 레이크는 어떤 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크하우스는 두 개를 좀 합쳐놓은 듯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올라가고 데이터 레이크는 비정형 반정형을 가지고 일부는 정형으로 쓰고 일부는 반정형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레이크하우스는 비정형 반정형을 다 모아가지고 정형, 비정형, 반정형을 다 모아서 하나의 어떤 뷰로서 볼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DW는 결과에 대한 입증, 그 다음에 또 목표 지향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숫자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이고 근거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식의 관점들이 생겨난 것들이고요. 데이터 레이크의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입증입니다. 예전에는 그 데이터를 어디다 뭐하러 모아? 로그 데이터를 왜 모으지? 텍스트 데이터 어디다 쓰려고? 그랬는데 데이터 레이크가 나오면서부터 규모에 대한 입증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가능성을 위한 플랫폼이죠. 레이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와 범위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입증하고 또 시도와 목표를 동시지향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걸 기반으로 AI, ML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발견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의 데이터 플랫폼들은 예전에 BI 시스템, BI라든가 이 어떤 DW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 위한 리포트를 보기 위한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레이크하우스의 기반의 AI, ML 데이터들의 기반이 되는 이 시스템들은 결국 AI에게 밥을 던져주는 그런 시스템 기반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벌써 10분 정도가 지나가서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경품 추첨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하우스의 뭐 장점이라고 본다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을 AI, ML 활용의 관점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한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테라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쿼리 그리드라는 이 제품 앞에서 뭐 부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은 여러 가지 이기종 DB에 대해서 하나의 뷰로서 하나의 세션으로서 연결을 해서 쿼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관점에서의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의 계속 ETL 형태로 해서 흘러가던 데이터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뷰로 해서 수집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 하나의 세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원래 현업에서 이 데이터 필요해요. 이 데이터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며칠 뒤에 됐습니다. 적재가 되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분석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필요한 데들 집어서 이렇게 흘려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떤 하나의 큰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MLOps,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이어서 보시면 MLOps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처음 그림에서의 AI 보시면 데이터 준비와 모델링 학습, 그 다음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림들입니다. 모델 MLOps를 하고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모델을 운영한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실제로 업을 아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가치를 위해서 발굴하는 이 작업들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분석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모델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이 돈이 되게끔 좀 경박한가요? 좀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의 위치라든가 언어라든가 도구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테라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클리어스케이프라는 그런 어떤 분석 환경들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SQL 안에서 인메모리 함수들을 써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에 ML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분석적인 것들을 쿼리 내에서 다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이나 R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예시 화면을 드린 거지만 전체적으로 산업별로 이런 어떤 데이터 예시 화면들입니다. 이런 것들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운영한다는 문제는 이렇게 어떤 잘 만들어진 모델들을 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내보내고 또 사용자들에게 보내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드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3개월 지나고 또 반년 지나고 나면 기존에 있던 모델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테라데이터에 모델옵스라는 제품이 있는 거죠.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거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모델옵스라는 제품은 보시면 그 BOIM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SQL이라든가 파이썬 같은 그 분석 랭귀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 거버넌스에 대한 것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테라데이터 이야기입니다. 이 오렌지색이 주로 이제 테라데이터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테라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AX를 위한 준비들을 한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실제 데이터 소스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밑에 있는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기본 업무 시스템들에 데이터를 올려와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달받고 쭉 올려서 마지막에 현업 사용자라든가 비즈니스 분석가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포탈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사용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라데이터라는 제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꼭 6개를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닙니다. 대략 이렇게 보니까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분석 환경을 관리하고 또 분석 모델을 관리하고 그리고 작업 관리를 통합하는 것, 리소스를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규제 기관이라든가 내부의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는 것, 이런 형태의 그 관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어떤 제품들을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이 제품의 특성과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지만 실제로 도입을 했을 때 IT 담당자들이 죽어나간다거나 현업 사용자들이 죽어나간다면 이 도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아왔고 그걸 통해서 어쩌면 운에 의해서 어쩌면 분위기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고한 구조하에서 이런 식의 기존에 있는 이 엔진만이 아니라 주변을 갖다가 좀 더 풍성하게 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기능적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기능들이 될 것이고요.
이게 흔히 우리가 보통 보시고 있는 보통 데이터 포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포탈들이고 이게 분석이 붙을 것이고 분석에 대한 MLOps가 붙을 것이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시 붙게 되겠죠. 이런 이 포탈의 테라데이터를 둘러싸고 있는 포탈의 모양새는 아마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쓰게 되는 모양새보다는 IT 관리자라든가 또 시스템 관리자가 보게 되는 화면일 것이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분석 환경에 대한 결제 요청을 할 것이고 그 결제 현황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데이터의 현황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서별 데이터든 계열사들 데이터든 아니면 데이터의 속성에 따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날 돌렸던 작업에 대한 작업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현황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 작업이 주기적인 어떤 조직적인 작업이 아니더라도 분석가가 등록한 잡들의 현황들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 환경의 실질적인 리소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또한 모델이 배포되고 모델이 지금 현재 운영될 때의 정확도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 포탈이 갖춰야 될 모습인 것이죠. 뭐 또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관 시스템과 계정 연동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거 뭐 안 되면 뭐 쓸 수가 없는 거고 또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다시 로그인해야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뭐가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연동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래쪽에 쿼리 가상화는 가상화대로 하는 거지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청이라는 문제도 되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데이터 이관이 어려운 데이터들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볼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걸 먼저 사실은 좀 확인을 하고 내용들 좀 본 다음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 예를 들어 또 이렇게 결제를 올려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쿼리 그리드를 활용하고 또 포탈에서는 그 활용에 대한 결제 승인들을 해주는 프로세스를 타서 어떤 데이터들은 뷰만 가지고 아니면 이 쿼리 가상화 형태로만 엮어서 보거나 또 어떤 데이터가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관까지 다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구조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분석 환경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분석가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뭐 구글 콜앱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 콜앱 눌렀을 때 뜨는 화면처럼 그런 것들이 보여주도록 활용을 하고 자기 리소스가 얼마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건 그냥 이렇게 싹 슬라이딩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저장 리소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포탈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또 스케줄에 대한 잡에 대한 등록들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되게 소소한 이야기 같지만 분석가들이 자기 잡을 만들어서 자기가 잡 등록을 하고 매번 매일매일 잘 돌아갔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IT 운영자는 전체 조직의 전체 배치 잡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의 잡들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개인 분석가들은 자기 잡이 돌아갔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들이 제공되어져야만이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이관을 한다는 의미, 이관하거나 배치잡이 돌아간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한 데이터가 IT 담당자들이 받아서 현업에서 신청한 데이터를 다시 ETL로 만들고 ETL 잡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옮겨놓고 이 작업을 할 겁니다. 매일매일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더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데이터 자체를 그냥 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잡들이 돌아가는 그 잡들에 대해서 테이블을 지정을 하거나 테이블을 지정할 경우에 거기에 있는 테이블의 메타 정보들을 읽어서 실질적으로 이 이관에 대한 작업에 대한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테라데이터의 쿼리 그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ILM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오래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또 언제 보낼 것이냐, 정책을 내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내려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그 포탈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간 API 연계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오렌지색 부분은 쿼리 그리드에 이거 테라데이터에 원래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래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게 서비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LLM이 들어오고 지금 아까 뭐 이야기했던 람마 3가 들어오고 그 조직에 맞는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조직에 맞는 서비스가 만들어진 이 AI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API를 통해서 서비스가 될 겁니다.
어떤 서비스는 요약하는 서비스로 갈 것이고, 어떤 서비스는 생성으로 갈 것이고, 어떤 서비스는 수요 예측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다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 예측되는 모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들 또한 포탈에서 감당을 해야 될 몫인 것이죠. 그래서 활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쿼리 그리드라는 이 제품에서는 하둡이나 포스트그레나 그다음에 SQL 서버나 또 오라클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다 같이 한 방에 쿼리를 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분석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아주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이제 뭐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NL2 제가 SQL에 그냥 이름을 붙였었는데, 그 자연어를 던졌을 때 SQL로 바꿔주는 그런 어떤 생성형 AI인 것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터인데, 실제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것 사실은 인터넷에 소스 많이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금 랭체인하고 레그에 대해서 이 LLM 모델들만 사실 갈아치면 되는 거죠. 오픈 AI 던지는 것 갖다가 람마에다 던지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이죠. 이걸 받아서 최적화를 시키는 것도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지만, 이걸 서비스할 수 있는 모델들을 발굴해내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내고, 그게 서비스 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LLM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모델옵스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화면 자체는 모델옵스라는 페라리 제품의 화면이긴 합니다만, 그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막 이렇게 시간이 약간 다 되긴 했는데 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테라데이터의 기술과 저희의 기술, 데이터 솔루션의 기술, 그리고 테라데이터의 글로벌한 사례와 저희가 또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만나서 제가 물론 금융 데이터 플랫폼이긴 하지만 금융과 상관없이 제조든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곳이라면 다 괜찮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AX로 진행을 하고 싶은 조직들에게 저희는 기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고객분들은 미래와 가치 창출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기반을 만들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 것이고요. 또 서비스를 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맨 밑에 문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유명한 논문, 트랜스포머 논문을 약간 차용을 했습니다. 차용을. 그래서 사실은 고객분들께서는 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만 고민해 주시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제 세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